이재명, 정말 미쳤나? 광복절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돈 훔친 윤미향을 사면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광복절은 일제강점기 35년 질곡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그날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을 사면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일제의 직접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중 피해를 입힌 윤미향이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 누린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4%에서 59%로 급락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 충격적인 사면 명단의 실체. 이번 815 특별사면 명단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경악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물론이고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윤미향 전 의원까지 포함됐거든요. 윤미향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강제동원 피해 위안부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인물입니다. 조국의 충격적 범죄 내역. 먼저 조국부터 살펴보죠. 2024년 12월 12일 대법원 형사 3부는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무려 5년여 만이에요. 조국의 범죄 내역을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딸 조민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아들 조원씨 대학원 입시 때 법무법인 인턴 활동 증명서 허위 발급 제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600만원 수수, 청와대 감찰 무마,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 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킴.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판시했어요. 조 대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끝까지 뻔뻔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8개월 만에 사면했다고요? 3.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들을 30년간 이용한 범죄자.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윤미향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이용수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윤미향의 실체를 드러냈어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과 보조금 총 8천만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로 모인 조의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 후원금을 목적 외로 유용. 이건 단순한 횡령을 넘어 우리 민족사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린 범죄입니다. 3. 뻔뻔함의 극치, 임기 끝까지 버틴 윤미향. 더욱 가증스러운 건 윤미향의 뻔뻔한 행태였어요.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같은 해 5월 범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버티면서 임기를 모두 누렸어요.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말이죠. 이런 인물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것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4. 광복절 사면의 의미를 짓밟은 처사. 광복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35년간의 질곡에서 벗어난 것을 경축하는 날이에요. 범죄자에게도 광복의 기쁨을 주기 위해 사면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제의 만행에 이중으로 피해를 입힌 범죄자까지 포함해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윤미향은 일제의 직접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이중 피해를 입혔어요. 이런 인물이 광복절의 기쁨을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까? 5. 조국 사면에 숨겨진 과정.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면이 어떻게 성사됐을까요? 첫 번째, 우원식 국회의장이 7월 9일 조국을 면회하면서 사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두 번째, 법학자 34명이 조국 사면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어요. 세 번째, 각 종교 지도자들이 나섰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주교 주교들, 원불교 교정원장까지 모두가 조국 사면을 공존의 상징이라고 포장했어요. 결정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월 7일 사면심사위원회 당일에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6. 민주당의 위선, 반일 구호의 진정성은? 평소 반일 구호와 야당에 대한 친일 프레임을 앞세워왔던 민주당이 윤미향을 사면한다는 것. 이게 과연 민주당 반일 구호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걸까요? 일제의 압박을 벗어난 날을 축하하는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 돈을 훔친 사람을 사면한다면 누가 민주당의 말을 믿겠습니까? 7. 국민 여론의 차가운 현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에서 59%로 5%포인트 하락했어요.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30%를 돌파했습니다. 부정평가 1위 요인이 바로 사면이었어요. 국민들은 이런 사면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조국과 윤미향 사면은 단순한 사법적 결정이 아니라 이 정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를 짓밟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국민들이 이 정부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지, 그리고 이런 결정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